안녕하세요, 모아이입니다. 오늘은 백영욱 작가의 에세이 그냥 흘러넘쳐도 좋아요를 함께 읽어보려고 해요. 이 책을 처음 펼쳤을 때 저는 한 문장에서 손이 멈췄어요. 제가 그어온 책 속 밑줄 중 단 하나라도 당신의 상처에 닿아 연고처럼 스민다면 그것으로 저는 정말 기쁠 거예요. 그 말이 참 오래 마음에 남았어요. 오늘 이 영상도 그랬으면 좋겠어요. 단 한마디라도 지금 힘든 누군가의 마음에 조용히 스며들 수 있기를 바라면서요. 백영욱 작가는 솔직하게 고백합니다.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힘내라고 말하는 사람이 미웠다고요. 도와주지도 않을 거면서 충고만 늘어놓는 사람이 원망스러웠다고요. 저도 그 마음 알 것 같아요. 정말 힘든 순간에는 좋은 말도 가끔 비수처럼 꽂히잖아요. 힘내,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그 말들이 따뜻하게 들리지 않을 때가 있어요. 그때의 저자에게는 충고를 받아들일 여유조차 없었어요. 막막하고 답답한 시간이었죠. 그때 저자의 손을 잡아준 건 사람이 아니라 책이었습니다. 좋아했던 사람이 곁을 떠났고 가장 친한 친구도 잃었지만 책만은 외로운 저자의 곁에 끝까지 남아줬어요. 자, 이제 혼자 책 읽을 시간이야. 이 문장이 슬프면서도 동시에 아름답게 느껴지는 건 왜일까요? 혼자가 된 그 시간이 결국 자기 자신과 가장 깊이 만나는 시간이 되었기 때문일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마음 느껴본 적 있나요? 가고 싶지만 가고 싶지 않은 마음. 말하고 싶지만 말하고 싶지 않은 마음. 가까이 하고 싶지만 가까이 하고 싶지 않은 마음. 어떤 날은 괜찮고 어떤 날은 집에 가는 길에 이유도 모르게 눈물이 나기도 하죠. 외롭고 우울한 이 마음에 딱 맞는 병명이 있다면 차라리 위로받기 쉬울 텐데요. 그런데 우리의 고민은 너무 뜨겁지도 너무 차갑지도 않아요. 딱 미지근한 채로 우리를 흔들죠. 그게 어쩌면 더 힘든 이유이기도 해요. 이게 맞는 감정인지조차 알 수 없으니까요. 물속을 헤엄치는 사람은 수영하는 방법을 생각하지 않아요. 그저 물과 자신의 팔과 다리 그리고 호흡에 집중할 뿐이죠. 우리도 삶을 살면서 너무 많은 걸 정의하려 들지 않아도 괜찮아요. 사랑도 삶도 지금 이 감정도요. 저자는 이 정의 하나를 추가했습니다. 삶에 대해 그렇듯 사랑에 대해서도 나는 아무것도 모른다는 것을 안다. 재미있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미국 코넬 대학교 인간행동연구소에서 2년간 5,000명을 대상으로 조사를 했는데요. 그 결과 18개월에서 30개월이면 뜨거웠던 사랑이 식는다고 해요. 사랑의 감정은 사랑에 빠진 지 1년 후 무려 50%가 사라지고 그 이후로도 계속 낮아진다고 합니다. 이게 모아이가 상담 공부를 하면서 배운 내용과도 연결이 되는데요. 그래서 관계에는 의식적인 노력이 필요해요.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 가족에게 사랑하는 사람에게 좋은 말 한마디 더 건네보셨나요? 고마워, 덕분이야, 내가 있어서 다행이야. 이런 말들이 관계의 연결을 이어가는 가장 작고 확실한 방법이에요. 만약 누군가 내 앞에서 울고 있다면 그 흐르는 눈물은 사실 그 사람이 나를 믿고 있다는 증거일 수 있어요. 때로는 약함을 내보일 수 있는 것이 진짜 용기니까요. 가끔은 그냥 흘러넘쳐도 괜찮아요. 맑은 날만 계속되면 사막이 된다죠. 비 온 후 우리가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를 볼 수 있는 것도 그런 까닭일 거예요. 그리고 화가 난 애인, 연인을 잃고 힘들어하는 친구, 내 계절 치열하게 준비했던 가게를 접어야 하는 후배 앞에서 어떻게 위로해야 할지 모르겠다는 분들 많으시죠? 그럴 때는요, 그냥 곁에 있어주세요. 말은 하지 않아도 됩니다. 말에는 특유의 온도가 있어서 약해진 사람에게는 얼음처럼 박힐 때가 많아요. 그러니 말 대신 따뜻한 차 한 잔을 권해보세요. 그리고 가장 좋은 건 그냥 안아주는 거예요. 가장 큰 위로는 말이 아니라 함께한 수많은 그냥들로 증명됩니다. 그렇다면 내 감정의 온도를 높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백영욱 작가가 소개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오후 2시에 햇빛을 받는 일, 따뜻한 나라로 여행을 가는 일, 물기 있고 온기 있는 음식을 나눠 먹는 일, 마음이 따뜻해지는 영화나 그림을 보는 일, 사랑하는 사람을 안아보는 일, 그리고 고맙다고 고마웠다고 다시 한 번 더 말해보는 일. 실제로 미국 의사협회 정신의학 저널에 실린 연구에 따르면
우울증 환자 29명을 따뜻한 통에 들어가게 해서 체온을 38.5도까지 높였더니 일주일 후부터 항우울제를 복용한 것처럼 우울증 증상이 완화되었다고 해요. 목욕으로도 감정의 온도를 높일 수 있다는 거 오늘 당장 시도해 보세요. 감정 중에 전염성이 가장 큰 것이 뭔지 아세요? 바로 외로움이에요. 외로운 친구를 곁에 두면 내가 외로워질 확률이 40에서 65%나 높아진다고 해요. 외롭지 않은 사람을 3번 거쳐야만 외로움의 전염을 막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내 주변 환경이 중요한 거예요. 따뜻한 사람들 곁에 있으면 나도 조금씩 따뜻해지거든요. 그리고 또 재미있는 게 있어요. 브로콜리 테스트라는 건데요. 배가 고플 때 이렇게 자신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지금 나는 너무 배가 고파서 브로콜리라도 먹겠다. 이 물음에 네라고 대답하면 육체적인 허기예요. 하지만 아니요라고 대답이 나오면 그건 배가 아니라 마음이 고픈 거랍니다. 오늘 저녁 한번 스스로에게 물어봐요. 지금 내가 진짜 배고픈 건지 아니면 마음이 고픈 건지요. 감정의 경직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과거에는 도움이 됐지만 지금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직관적인 판단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습관이죠. 상담 수업에서도 배운 내용인데요. 휴리스틱이라고 해요. 뇌가 빠른 판단을 위해 사용하는 지름길이에요. 예를 들어 과거에 남자에게 상처받은 경험이 있으면 남자는 위험한 존재라고 결론을 내어버리는 식이에요. 깊이 생각하지 않고 경험 기반으로 빠르게 결론을 내리는 거죠. 이런 감정의 경직성은 다양한 심리적 문제의 원인이 됩니다. 지금 내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면 이렇게 물어봐야 해요. 나는 지금 상상 속 나만의 규칙대로 행동하고 있지는 않은가? 그래서 의식적인 자기 치유가 필요하고 아름다운 것들에 계속 노출되어야 하는 거예요. 나무 한 그루를 두고도 숲지기는 보호해야 할 유산이라 하고 솜씨 좋은 목수는 대들보에 쓸 목재라고 합니다. 누가 맞을까요? 갈등에는 많은 원인이 있지만 가장 큰 이유는 서로의 다름을 틀림으로 인식하는 데 있어요. 우리 모두가 다른 존재라는 걸 인정할 때 비로소 나의 다름도 존중받을 수 있답니다. 뇌는 강렬하게 상상한 경험과 진짜 경험을 구분하지 못한다고 해요. 또 낯선 것보다 익숙한 것을 선택하는 특성이 있죠. 특정 차를 사겠다고 마음먹으면 갑자기 길에서 그 차만 보이는 경험 해보셨나요? 그게 바로 뇌가 익숙한 것을 찾는 방식이에요. 이게 상담 시간에 배운 뇌가소성과도 연결됩니다. 뇌는 내가 생각하는 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래서 모아이 식구 여러분, 오늘부터 매일 한 번씩 해봐요. 하얀 도화지에 미래의 멋진 나를 상상하는 것. 그리고 크게 한번 이렇게 말해보는 것. 나는 잘 될 거야. 작가는 한때 버리고 훌쩍 떠나는 삶을 동경했어요. 그리스인 조르바처럼요. 하지만 지금은 아닙니다. 이제는 버티는 삶을 더 존경하니까요. 지금도 버티고 있는 아무 일 없이 흘러가고 있는 우리의 살. 실은 그래서 기적이에요. 언제까지 이걸 붙잡고 있어야 할까요? 라고 지친 얼굴로 묻는 분들에게 조심스레 이 말을 드리고 싶어요. 소설이 좋아지는 순간은 더 이상 단 한 줄도 고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 순간이에요. 그때 눈 감고 딱 한 번 더 고칠 수 있다면 소설은 좋아집니다. 비약적 도약이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이에요. 진정한 재능이란 지루한 반복을 견디고 지속하는 힘이라는 생각이 드는 요즘이에요. 모아이 식구들의 댓글 중에 이해는 되지만 실천하기가 힘들다는 말이 많았어요. 한꺼번에 모든 걸 하려 하지 말아요. 하루에 한 스푼씩 꾸준히. 그렇게 치유하고 성장해가는 연습을 함께 해요. 조바심 내지 말고 우리 같이 연습해요. 리추얼은 의식을 가지고 반복하는 특정 행위를 말해요. 미국 작가 필립 로스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영감을 찾는 사람은 아마추어다. 우리는 그냥 일어나서 일을 하러 간다. 모아이도 이번 학기 상담 수업에서 자기 돌봄 루틴을 10가지 이상 만들어 실천해봤어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어렵더니 몸에 익히고 나니 점점 더 자연스러워졌어요. 심지어 교수님께서 추천하신 것들 중에는 낮잠 자기와 아무것도 하지 않기도 있었어요. 나를 혹사시키며 살아온 저에게는 큰 변화였답니다. 여러분의 리추얼은 무엇인가요? 산책이든 일기 쓰기든 아침 운동이든 거창하지 않아도 좋아요. 나만의 리추얼을 만들어 오늘부터 실천해봐요. 장석주 시인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과를 2개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1개 가진 사람이 행복할까요? 물론 1개가 되었든 2개가 되었든 그걸 깨물어 먹으며 사과를 먹는 즐거움을 느낄 줄 아는 사람이 행복하겠죠. 그리고 티베트 속담에는 이런 말이 있어요. 걱정해서 걱정이 없어지면 걱정이 없겠네. 오늘도 너무 많이 걱정하고 계신 분들, 가끔은 그냥 흘러넘쳐도 괜찮아요. 흘러넘친 그 자리에서 가장 아름다운 무지개가 피어날 테니까요. 지금 이 순간도 버티고 있는 여러분, 정말 잘하고 있어요. 모아이가 늘 응원합니다. 오늘 영상이 마음에 닿으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눌러주세요.